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위기가 왔을 때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과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사과가 아니라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미안해, 너를 무시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었어. 내 상황이 이래서 이래고 저래서 저랬던 거야. 그래서 너에게 어젯밤에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너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어서 내가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그리고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급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래서 이랬던 거야.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려는 의도는 아니었어. 이렇게 사과를 한단 말이죠. 사과를 한다는 말을 검색을 해보시면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다라고 나옵니다. 즉 사과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100%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던 거야. 상황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느꼈던 감정을 공감해 주는 것, 이거 하나만 우선적으로 먼저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고 공감해 주기보다는 상황 설명을 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느꼈을 허탈함과 상처받은 마음을 공감해 주고 같이 슬퍼해 주기를 원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미안해. 내가 그동안 당신을 힘든 상황 속에 방치를 한 것 같아. 나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것 충분히 이해해. 나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말하기 급급했었고 오죽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어. 항상 우리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애써준 건 당신이었는데 나는 그런 당신을 외롭게 하고 슬프게 만들었던 것 같아. 당신은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려줬는데 그럴수록 실망하는 날이 늘어가고 상처만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많이 실망하고 낙담한 것 충분히 이해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다 알지도 못할 거야. 그동안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연애하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존중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방치당한다는 그런 기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야. 당신이 홀로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힘들어할 때 미리 내가 당신의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내 사정을 좀 봐달라. 내 입장과 내 생각을 강요했었어. 그런 내 모습들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나 답답했었을까. 행복한 날보다 우울감에 빠지는 날들이 더 많았을 거야. 내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동안 상대방이 느꼈을 슬픈 감정들에 대해서 같이 슬퍼해주고 깊이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나에게 받았던 상처가 조금은 치유가 되게 될 거예요. 내 연인이 그동안 내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진심으로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을 때 마음이 풀리고 용기를 내서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이 느꼈을 그 감정에 대해서 깊이 공감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 상황 설명이나 개선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많은 분들께서 사과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과한 표현으로 사과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변했고 너의 마음을 이제 다 알 것 같고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다 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고 무조건 잘할 것이다. 한 번만 믿어달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신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성찰하고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자신이 정말 변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 위해서 뚝심 있게 가려고 하거든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상처받고 슬퍼하다가 결국 안 되겠어서 관계를 포기하려고 했을 텐데요.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바뀔 거라면 그동안 자신을 왜 그렇게 괴롭혔는지 지금 장난하는 건지 사람이 가벼워 보이고 괘씸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과문에 있어서는 지나친 자기 확신과 상대방의 마음을 전부 다 안다는 듯한 그런 표현들은 조금 절제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내가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만 다 알기는 어려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된다면 그게 당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잘 알기 때문에 말로만 잘하겠다, 노력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 행동을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고 우리 관계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 당신의 현재 힘든 마음들도 하루하루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고 당신의 그 마음을 내가 좀 더 헤아리려고 노력할게. 이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라고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감정이 조금 절제되어 있고 진중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오히려 이런 담백한 표현들에서 과한 표현보다 진실성이 느껴지고 신뢰감을 갖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자기 확신이나 뭔가 과격한 표현들은 조금 수위를 낮추시면서 담백하게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이 사과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많은 분들께서 사과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사과입니다.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했던 행동들은 정말 후회하고 있고 반성도 많이 했어. 나는 당신과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고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진짜 다시 잘 만나고 싶어. 당신과 헤어지는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한 끼도 못 먹고 있어. 당신 없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살아가야 할 이유도 없어. 이런 내 진심을 당신이 알아주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던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 부탁이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고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정말 간절해.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표현들은 사과를 하는 건지 협박을 하는 건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사과라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느꼈을 감정들에 대한 진실된 공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뭔가를 더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실된 사과를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실 때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표현 자체도 굳이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된 공감만 제대로 해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네 번째, 많은 분들께서 사과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사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너가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줬다면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때 너가 그렇게 행동해서 나도 그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은근슬쩍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반문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진짜 헤어질 이유냐? 혹시 마음이 식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과는 하나만 집중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과 생각들을 깊이 공감해 주는 것. 그 외에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한다거나 반문하는 것은 사과의 진실성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사과를 하실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가지는 가정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 너가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정법은 그게 상처가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너가 상처를 받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이런 가정법도 있죠. 너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면 내 잘못이 맞아. 이런 표현은 나는 그걸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너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니 그럼 내가 잘못한 거겠지. 이런 뉘앙스로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나의 행동이 너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오해를 푸는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실 때 가정법이나 오해를 풀고 싶다. 이런 표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께서 사과를 하실 때 어떤 부분을 실수하는지 제대로 된 사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람은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100% 공감해 줬을 때 위로를 얻고 그 사람에게 마음 문을 열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특별함을 느낀다고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내 연인이 내 마음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따뜻한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상처도 같이 치유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멀리 달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이별의 위기 속에서 상대방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채널 정보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주의사항만 잘 참고하셔서 내 입장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앤디였습니다.